안녕하세요. ESG 환경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 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수소 ETF 비교해 볼게요. 먼저 수소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첫 영상에서 신재생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포함되는가 설명드렸죠.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들어가는데 신에너지라고 해서 수소가 또 포함이 돼요. 왜 필요하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지역적인 불평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넘쳐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도 중국의 내륙 지방의 거대한 사막 지형이 태양광 발전에 매우 이롭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수소 에너지는 물에서 얻기 때문에 조금은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보편적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에너지를 발전을 시켜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수단으로서도 수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수소 에너지 대표 ETF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국내 수소 생태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KB스타 수소경제 테마 ETF가 있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글로벌 수소 생태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아리랑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상품이 있고, KB스타 글로벌 수소경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수소 관련 ETF로는 하이드로 하이젠이 있는데요. 사실 이 상품하고 이 상품이 같고 이 상품하고 이 상품이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이 하이드로 ETF가 개별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KB스타에는 하이젠 ETF가 개별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KB스타 수소경제 테마입니다. 이 세 가지 상품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네, 요 수소경제 테마, KB스타 수소경제 테마는 국내 기업을 담고 있고, 아리랑하고 KB스타는 글로벌 수소경제를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KB스타 수소경제 테마는 국내 유일한 수소 테마 ETF라 그런지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또 계시된 지도 조금 오래됐고요. 반면에 아리랑 ETF랑 KB스타 ETF는 글로벌 ETF라고, 글로벌 수소경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시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각각 글로벌 ETF가 담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KB스타 수소경제 테마에 담겨있는 기업이에요. 하나솔루션 17.65%, 현대모비스 약 15%, 현대자동차 14%, 현대제철 12.5%로 이 네 개 기업이 10% 이상씩 포함되어 있고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원시스템,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어셀, 효성첨단소재, 호롱인더, 삼화콘덴서, 상하프론테크 등의 기업이 담겨져 있고요. 각 기업들이 수소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B2C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 수 있어서 제가 전자책에서 정리되어 있던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전자책 일부인데요. 각 기업들이 수소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보다도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비중인데요. 사실 전자책 관련돼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비중이 왜 바뀌지 않느냐 였어요. 바뀌죠. 매일 좀 바뀌죠.
개별주의 시가총액별로 비중이 살짝씩 바뀌는데, 자, 이쪽이 전자책 작성 때 3월 기준이고 이게 6월 기준이거든요. 사실 각 종목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1% 정도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무슨 소리고 하니 ETF 상품은 디자인돼서 나올 때 기초지수 기반 구성 종목과 그 비중이 기준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세 지장은 없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ETF 내에 어떤 핵심 종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또 ETF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수소로 돌아올게요. 수소로 돌아와서 하나솔루션은 수전의 기술 바탕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또 현대제철은 부생수소 생산 및 수소전기차 금속 분리판 생산, 또 한원시스템은 현대차 공조 시스템, 공기 압축기 납품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한 번쯤 알아두시면 아, 수소 관련된 일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포스코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포스코 역시 굴지의 수소 생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포스코 내에 철강 쪽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도 수소 생산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또 글로벌 수소 생태계에 투자하는 두 ETF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뭐 재생에너지나 뭐 2차 전지나 다른 ETF 테마에 비해서 이 수소 ETF는 이 두 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두 상품 모두 그 수소의 글로벌 리더인 플러그 파워랑 블룸 에너지를 담고 있고요. 약간 비중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정말 좀 미미하고 두 상품이 좀 비슷하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하이드로 ETF랑 하이젠 ETF 섹션에서 알아보겠지만 국가별 비중이 살짝 달라요. 그 하이젠에 일본 기업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플러그 파워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국 그 기업과 같이 하는 일이 좀 많아서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플러그 파워는 SK그룹이 15억 달러를 들여서 9.9%의 지분을 사들인 기업이에요. SK뿐만 아니라 프랑스 르노 기업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합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SK그룹하고는 SK 플러스 하이버스라는 그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SK ENS와 플러그 파워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합작사를 만들어서 뭐 제주에 수전의 설비를 공급한다. 또 인천 어디더라? 거기에 청라국제도시의 수소설비 생산 연구기지인 기가팩토리를 현재 건립 중이기도 하고요. 자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 전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이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이 지게차를 아마존이나 페덱스에 납품해서 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플러그 파워가 엄청난 적자 회사라는 거예요. 물론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플러그 파워의 문제는 뭐냐면 어, 그냥 해마다 매 분기별 지금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적자 폭이 너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음,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SK그룹이나 르노나 이런 세계 굴제 기업들이 투자한 그 투자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주가가 아주 요동을 치고 변동폭이 매우 큰 기업이고 주가라는 점, 주식이라는 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좀 차트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풍력 관련 ETF입니다. 하이드로랑 하이젠인데요.
그냥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살펴본 상품하고 비슷하고 또 두 상품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별 비중을 일단 보시면 하이드로는 미국 약 30%, 영국 16.2%, 캐나다 13.7%, 노르웨이 12.6%, 그리고 그 외에 한국, 프랑스, 스웨덴, 저머니, 이스라엘 등 좀 선진국 비중이 조금 많은 상품이고요. 반면에 하이젠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일본 기업이 좀 들어가 있고, 일본 기업이 15% 정도 들어가 있고, 음, 태국, 독일, 어, 대만, 이런 아시아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종목도 보시면 블룸 에너지랑 플러그 파워 동일하게 갖고 있고, 에어 리퀴드 프랑스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의 핵심 기업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두산 퓨어셀, 또 하이드로에는 일진 하이솔루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제니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본 석유 회사가 좀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는 아리랑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ETF하고 동일하고, 하이제는 KB스타 글로벌 수소경제 ETF랑 동일하다. 기업 구성면에서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국내 투자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투자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또 세금 면에서도 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소 관련해서 수익률 부분 재미있는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는 수익률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전자책에서는 각 ETF별 동일한 같은 기간 내에 ETF별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드렸었거든요. 상품별로. 근데 영상에서는 이제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수소 관련해서는 플러그 파워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시나리오가 세 가지죠. 플러그 파워 개별주에 투자한다. 혹은 플러그 파워가 담긴 수소 ETF에 투자한다. 플러그 파워가 포함된 재생에너지 전반 ETF에 포함돼. 예를 들어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ICLN에도 이제 플러그 파워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중은 어, 점점 이쪽이 낮아지겠죠. 얘가 가장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중이 좀 달라지겠죠. 각각 수익률이 어땠을까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시장 대비 S&P 500 투자와도 함께요.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연초 대비 YTD 수익률이에요. 2022년 연초 대비 지금까지 6월 16일자까지 수익률 비교입니다. 자, 빨간색 차트가 플러그 파워예요. 아주 그냥 요동을 치죠. 마이너스 49.52%인데 뭐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6개월 상간에 아주 변동성이 정말 대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소 ETF에 내가 투자를 한다. 하이드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42.57% 되게 못하네요. 42.57%고 수소, 그러니까 플러그가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들어가 있는 ICLN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5.12%. 그리고 S&P 500에 내가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2.8%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플러그 파워가 정말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하이드로를 투자를 하시던 ICLN에 투자를 하시던 플러그 파워 부분은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수소 관련된 ETF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2차 전지 ETF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